저는 적응장애로 2년간 학교를 쉬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년간 백수로 지낸 일들과 병으로 인해 쉬면서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병수당은 기본 월급의 70%인 260에서 280만 원 정도입니다. 1년 반 정도 받았으며 사진에 수당 명세서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총무 담당을 했고 입학식, 졸업식 등 큰 행사를 주로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총무 일은 어렵지 않았고 또 잘하시는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엔 2학년으로 올라가야 할 제가 3학년 담당이 되었고 진로 기획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3의 진로 담당은 일을 빡세게 해야 하는 한 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에는 진로 담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 부장이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부장 선생님이 일의 분담을 확실히 얘기해주고 본인의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운 스타트였고 새로 오신 선생님도 좋아 보였습니다. 진로 담당은 4월부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부서였습니다. 1시간 수업이 없는 시간은 각 대학 홍보 담당자에게서 전화나 방문이 빗발쳤고 요일을 정해 방문자를 접대하는 순서를 정해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쁜 사람은 늘 바쁘고 한가한 사람은 요리조리 바쁜 척을 하며 교무실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진학 담당으로 대학, 전문대 그리고 취업으로 나뉘어서 8명이서 일을 해야 하는데 3학년 전담은 4명이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2명, 부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2명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는 대학 전형 입시 조건이 살짝 바뀌어서 전년도에 했던 일과는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았고 관리직으로부터 빠꾸를 당하는 일이 많은 힘든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바쁘고 할 땐 서로 일 도와가면서 의지하며 헤쳐가는 게 아닐까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은 최소한 해주어야 일이 돌아가는데 휴가는 다 쓰고 일은 일대로 하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은 일대로 많고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일 안 하는 그 선생님은 병가를 내버려 그 선생님의 일을 제가 통째로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출근하면 그때부턴 전쟁이었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고 3학년 학생들 돌아가는 점심시간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계속 진로 담당인 저를 찾아대고 결국 점심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주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른 진로 담당 선생님은요, 서서 오니기리 하나 입에 꾸겨 넣는 걸로 점심을 대신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30대와 50대의 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고 열심히 일해도 일이 책상에 쌓이고 쌓여 퇴근할 때까지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수시 입학 전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리는 풀 가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피곤하고 즐겁지가 않고 학교 가기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달 정도 상태를 봤는데도 호전되지 않아 결국 심리내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적응장애로 바로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으나 일이 가장 바쁜 시기라 그만두질 못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하고 2주 병가를 냈습니다. 2주 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 수업을 못하는 날이 늘고 병가를 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서 수시 입학 설명회를 하고 그 큰 강당을 소도까지 했던 것이 뭔가 마음에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영어과 성적은 좀 독특해 선생님이 바뀌면 평가 기준이 엉망이 되는 걸 알기에 좀만 더 버텨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약을 복용하며 학교를 다녔고 어찌어찌 버티며 학생들을 졸업을 시켰고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 주엔 저도 퇴직을 했습니다. 이임시까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일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정받아 1년 6개월간 상병수당을 인정받았고 병을 고치는 동안 제 월급의 70%를 보조받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병수당 지급 기간이 끝나 무보수입니다. 만약 병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상병수당이 궁금하실 것 같아 올려봅니다. 저의 월급은 기본 400만 원 정도였기에 그의 70%인 260에서 280만 원 정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월일로 계산되며 공무원의 등급에 따라 계산되어 수당이 책정됩니다. 제가 병을 얻어 배운 교훈은 1. 너무 성실하게 일하지 말자. 2. 내 일이 아닌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3. 몸을 사리며 일하자. 4. 오지랖을 부리지 말자입니다. 일본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블랙 기업에 속합니다. 일은 일대로 많고 잔업은 당연한 거고 특별 생활 지도라도 있으면 그나마 쉬던 일요일도 학교로 나가야 합니다. 방과 후엔 운동부와 문화부 부원들을 챙겨야 하니 퇴근 시간이 5시이긴 하지만 5시에 퇴근하는 건 정말 무리입니다. 교원 면허증을 따기까지 일본의 학교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들 기피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적응장애는 나았지만 풀타임으로 일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이 충고가 있어 앞으로는 수업만 하는 비정규직 교사로 신청할까 합니다. 수업과 업무 두 가지를 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까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우선 제 건강을 지키고 제가 우선이어야 함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수업도 재미나게 하고 학생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쉬는 2년 동안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일과 저의 취미 생활을 잘 병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적응장애로 2년간 쉰 얘기와 쉬면서 받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